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걷기 대회가 1년에 약 2,500회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하고요. 독일도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되도록 걸어 다니는 사회운동이 유행이라 합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고민들이 사라져 있기도 하죠. 방 안에 콕 박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맑은 공기와 탁 트인 풍경으로 생각의 환기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자, 씩씩하게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까지 모세였습니다. BTN 캠페인 두 손 모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땅의 진리를 꽃피우는 법화정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BTN 라디오 울림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울림 네트워크가 방송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BTN.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 울림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라. 사람을 얻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며 사람을 잃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마치 자석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10월 8일 금요일 울림 네트워크 첫 곡으로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림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목소리로만 함께 했다면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드릴게요. 물론 우리 울림 네트워크 초대석에 함께하는 스님들의 모습까지 보이는 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기 어려운 청취자분들은요. 기존의 어플에서도 생방송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자라고 다짐을 하곤 해요. 저는 밖에서는 막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편인데 집에서는 정말 굉장히 무뚝뚝한 딸이기 때문에 참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하는데도 어버이날인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못하고 출근한 게 정말 후회가 돼요. 네, 오늘 퇴근 후에는 꼭 부모님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잘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울림 네트워크 참여 안내 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어떤 댓글도 좋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도 보이니까 더 좋아요. 혹은 목소리만 듣던 게 더 나았네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다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BTN 라디오 울림 앱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 우물정 1252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울림 네트워크 초대석에서는요. 양산 천성산 내원사 아용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초대석 만나볼게요. 헤이즈의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난 그대뿐이에요. 그대
사랑이란가 가깝고도 머네요 그대의 마음이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울림 네트워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남불교의 현장을 만나는 시간이죠. 지역의 핫한 스님과 함께하는 울림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비구니 스님 최초로 종립학교 교장이 된 스님이 있습니다. 한평생 교법사로 계시다가 경북 5개 교구본사가 출자해 세운 종립학교죠. 능인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바로 경남 양산의 천성산 내원사의 아용 스님인데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며 자비가 넘치는 스님의 얼굴로 학생들과 함께 하신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셨다는 아용 스님과 함께 오늘 울림 네트워크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BTN 라디오 울림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울림 네트워크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한번 네, 해주실래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어렵죠. 항상 그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과 또 긍정적인 평화를 잃지 않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희망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봄이면 부산 양산 등지에서 찾아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인데요. 코로나19 탓에 올봄 산사도 적막하기 그지없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신 천성산 양산 내원사 어떤 도량인지 창건과 역사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내원사는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입니다. 예. 네. 네. 이 1000명의 성인이 나는 곳에 있는 동국 제일선원 네, 이라는 그렇죠. 이름에 걸맞게 이 선방의 수행 가풍 역시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원효 스님께서 그 중국 종남산 태하사에 1000여 명의 대중이 산사태로 또 이렇게 위험에 닥쳤을 무렵에 해동원효 척판구중이라는 판을 날려서 네. 그 대중을 구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00여 명이 원효 스님을 찾아서 이쪽으로 왔을 때 원효 스님이 1000여 명의 대중과 같이 수행할 곳을 찾아서 다니다가 그 당시에는 원적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전성산을. 그래 원적산 입구에 오자 어떤 하얀 수염이 아주 배꼽까지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주장자를 짚고 나오셔서 원효 스님을 맞이하여 인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원사 입구에 산문에서 조금만 내원사 쪽으로 한 100여 미터만 가면 산령각이라는 길가에 산신각이 있습니다. 정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팡이를 3번 두드리고 그 할아버지는 노인은 사라졌다고 해요. 네. 그분이 바로 산신님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곳에 산신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천성산에 원적산에서 1000여 명의 대중과 이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89개의 암자를 짓고 그래서 그 1000여 명의 대중을 한 곳에 모아서 법회를 하려면은 한 곳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천성산 정상에 그 뻘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것을 하음벌이라고 부르죠. 그 네. 벌에 대중을 집복제라는 곳에 큰 북을 매달아 놓고 법회를 할 때는 대중을 모이는 운집 북을 치는 거죠. 네. 그 북소리를 듣고 1000여 명이 그 하음벌에 모이면은 거기서 하음경을 설하셔서 1000여 명이 다 도를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 그 이후로는 원적산을 천성산 천성산. 성인성자를 써서 천성산이라고 불려지게 됐죠.
네, 스님께서 방금 간단하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그 원효 대사가 1000명의 승려를 화엄경으로 성불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네. 이야기가 맞죠? 제가 네. 알고 있는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흰 수염이 일까지 긴 산신님께서도 등장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천성산에서 지내는 산신제도 유명하다고요. 천성산이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자연과 생태를 보호해야 될 곳인데 네. 요즘 뭐 어떤 그 개발 논리 때문에 천성산은 아마도 경상남도에서는 또 더 작게 말하면은 양산시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정치인들은 어쨌든 천성산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공약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선은 산신제를 모시고 두 번째는 원효 스님을 이 1000여 명의 대중을 이끌고 자리를 잡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이런 산신님을 모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세 번째는 또 양산 시민과 더불어서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네. 이 아름답고 이렇게 희귀한 그 생물도 많고요. 동물도 많고 희귀 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천성산에만 있는 희귀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주걱댕강나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하얀 연달래 뭐 이런 거는 또 그리고 그 의아리도 있지만 또 얼레지라든지 이런 얼레지 군락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특히 주걱댕강나무는 천성산 외에는 남한에서는 없다고 해요. 주걱 댕강나무요? 예. 그 아주 꽃이 하얀 꽃이 피는데 봄에 한 5월 달쯤 피는데 아주 향기도 좋아요. 곧 있으면 이제 예. 만개를 하겠네요. 천성산에만 있어요. 예. 한번 꼭 그리고, 한번 예, 보러 예. 가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걸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신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봉행하고 계시군요. 예. 생명보호 그리고 산신님을 위해서 또 양산 시민의 예. 전반적인 안녕을 위해서. 예. 네. 참 우리의 자연이 정말 오래도록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스님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님께서는 한평생 교법사로 지내시다가 비구니 스님 최초로 종립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짚어보면 교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교법사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교리를 강설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던데요. 이 교법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법사라 그러면 네.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미션 스쿨의 교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목. 교목. 학교에 근무하시는 목사님. 그거하고 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면. 학교에서 불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불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예. 그럼 어떻게 처음에 이제 교법사가 되신 거죠? 저는 어려서는 장래 희망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 희망은 없었어요. 어려서도. 근데 제가 8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인간교육원이라는 데서 하는 카운셀러 지도자 과정을 6개월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 이제 졸업할 무렵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키틴이라는 선생님한테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청소년을 가르치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카운셀러 지도자 교육하는 데서 이제 어떤 기회에 내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리포트로 써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나는 그냥 성녀니까 성녀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만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모르는 걸 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과연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뭐를 조금씩이라도 뭐 인류 이러니까 대단히 거창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던 찰나에 그 키틴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청소년을 교육하면서 좀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공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교사 자격증도 없고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니다 출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 자격증도 없고 좀 뭐 선임을 불러주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던 때 난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면 꼭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그렇게 했더니 마침 90년도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때문에 네. 모든 고등학교에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선택 과목으로 정교 과목이 생겼어요. 네. 정교, 교육학 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정교 재단 학교에서는 다 정교를 선택하죠. 그럼 선생님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까지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임시로 네. 중등교사 양성소를 만든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능인고등학교 91년도부터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단계가 참 스님과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예, 제가 원하는 때 또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스님께서는 이제 교법사를 하시는 동안에는 학생들에게는 출가자시면서 교사라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기억에는 다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남자 고등학교고 네. 또 경상도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좀 두려웠어요. 긴장을 했을 거. 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은 굉장히 와일드하다는 그렇죠. 느낌. 거칠죠. 또 남자 고등학생이니까 한창 어떻게 네. 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순수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순수하고 또 비구니 스님이 선생님으로 가니까 너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네. 굉장히 잘 따라줬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랑거리가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우리 학교에 니네 학교에 비구니 스님 선생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너무도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하면은 개학이 기다려졌어요. 학생들 보고 학생들과 싶어서. 그 만나는 시간 네. 자체가 너무 기다려졌군요. 그리고 뭐 하여튼 대구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인기 투표하면 제가 항상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는 한 100여 분 계시는데 네. 제가 항상 인기 투표 1위였어요. 1위 선생님으로 그래가지고 TBC라고 대구 그 네, 지역 방송국에 방송 네. 방송국에서도 TV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막 능인학교를 대표해서 막 나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이제 비구니 남자 대표 남자 학교를 신기하기도 대표하는 하고 네, 선생님이 특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한창 호기심도 많을 나이고 순수한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럼 스님께서 이제 교법사를 하시는 동안 이 학생들의 반응이 참 불교를 대해서 알기 전과 후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저는 스님은 이렇게 삭발여미한 모습, 성복 입은 모습 자체가 포교고 바로 이제 교법사죠. 그야말로 뭐 수업을 하고 이러기 전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직접 그러니까 입을 여시기도 전에 이 모습만 봐도 예. 그러시군요.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그런 혹시 그럼 학교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기는 기독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인 학생하고 또 불자인 서울대 불교 학생회 나갔던 학생 지금도 내원사에 이제 울산에 연구소에 있으면서 왔다 내원사에 다니는데 두 명은 제가 서울대 컨벤션 센터에서 주례를 했어요. 그 남자 선생님들도 많고 그랬는데 저를 주례로 그리고 대구에서는 제가 주례를 안 합니다. 한번 길 내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서울대에 갔는데 저를 그 축하해 주는 것도 뭐 겸사겸사겠지만 스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동문들이 한 200만 가까이 거네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작은 동문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식에서 주례를 또 작은 갔다가 네, 그랬던 그렇군요. 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 기억에 참 남고요. 기억에 남고 예, 네. 참 능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셨잖아요. 이 불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에서 교장까지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아닌가요? 더물기보단 처음이죠. 처음이고 네, 최초로. 처음이고, 예. 저도 처음에는 제가
좀 겸손이 아니고 정말 두렵고 제가 잘못하면 정말 이건 불교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막중한 책임을 제가 느끼게 저는 되는 자리. 항상 어디에 네. 있든 저는 불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구니 스님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 네.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는데 혹시 그 람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불교적인 어떤 문제점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몇 달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양이 아니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재단 이사장 스님이셨는데 네. 좀 어쨌든 아용 스님이 한번 하면서 좀 비구니 스님들한테도 본보기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고 불교에도 비구니가 이런 인물이 있다는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포교라고 좀 하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바지에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스님의 권유로 또. 네. 또 그렇게. 주저하면서 그래도 결심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좀 용기 아닌 용기를 용기 했죠. 아닌 용기로. 그래도 네. 딱 학교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고 좀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다른 능력의 행정적인 능력도 없고 다른 능력은 없으니 항상 따뜻한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는 맑고 투명한 교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교장은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건 제가 지켰던 것 같아요. 예, 지켰어요. 그래서 3년을 근무하고 3년 근무하고 나올 때 네. 재단에서도 그랬거니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스님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네. 한 2년만 더 해주면 우리 교무실이 얼마나 스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웃었고 많이 유쾌해졌다고 그러시면서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면서 네. 나온 게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네. 인연으로 남아 있는 걸 네, 보아하니 네. 스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3년 동안 정말 존경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내가 네. 이제 방송으로 식도 안 했습니다. 뭐 스님이 퇴임식 같은 거 하는 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방송으로 이제 학교를 내가 정년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 여러 명이 왔어요. 교장실에도 나는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네. 널널을 막 오는 거예요. 네. 근무할 때도. 그래서 제가 늘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사서 두고 아이들이 네. 오면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래 너무 매일매일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라. 다른 친구들 오게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학생들까지도 찾아와서 교장 스님 더 계시면 안 돼요. 왜 나가셔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없는 교장 선생님 같은데요. 아마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장실에 드나들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 막 놀러 와요. 매일 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 과자 때문에 오는지 과자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매일 그랬어요. 정말 존경받는 네.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구니 스님 최초로 종립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 주지 아용 스님과 함께 BTL 라디오 울림 네트워크 만나고 계십니다. 스님 저희 노래 한 곡 같이 들을까요? 네. 네,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거죠? 저는 그 수아지는 그 목사님인데 네. 그래도 그 파초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노래세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수아진의 파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불꽃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을 안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을 안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알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알고. 수아진의 파초 함께하며 양산 천성산 내원사 아용 스님과의 초대석 1부를 마쳤습니다. 비구니 스님 최초로 종립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아용 스님인데요. 교법사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초대석 1부 함께하는 동안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어요. 이게 확실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댓글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댓글 남겨주신 오영도님, BTN 부산 경남지사 대표 아나운서 울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좋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니베아님, 오 음악 좋다. 아마 오프닝 때 음악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좋은 노래 함께 들어주셔서 더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연희님께서 김민정 하나님 반가워요.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네요. 네, 앞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네, 민정 하나님 드디어 보이는 라디오에서 뵙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김화정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우와 유튜브에서는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울림 네트워크 초대석에서 함께하는 스님도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테니까요. 네, 함께 해주세요. 네, 연희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보태겠습니다. 네, 스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김화정님께서 천성산 내원사는 자주 가는 편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아직 못 가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코로나의 기세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아서 외부 활동을 좀 생활 속에서 격리두기 하는 식으로 조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차성희님께서 시댁이 진주예요. 천성산 내원사 기억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내원사, 네, 내원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용 스님께서 절에 안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발길을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수진아님께서 파초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스님. 네,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었죠. 수아진의 파초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용 스님과 함께하는 울림 네트워크 초대석 2부 이어질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울림 네트워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핫한 스님과 함께하는 울림 네트워크 2부. 계속해서 양산 내원사 아용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청소년의 출가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이 종교 인구의 감소 그리고 출가자의 감소는 종단 내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스님, 앞으로 이 불교가 제시해야 할 우리 사회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굉장히 막연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응해줄 수 있는 그런 포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를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응해줄 수 있는 포교가 되어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은 더 합니다. 참 스님께서는 청소년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잖아요. 이게 시급한 게 정말 한둘이 아니겠지만 청소년 포교에 대한 스님의 평소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그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전하고는 많이 저도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회 출신입니다. 네. 불교 학생회 나갔던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그때는 뭐 누가 오라는 말도 안 해도 내가 그냥 찾아가서 불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달라진 청소년 문화를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불교에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낡은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뭐 스님의 설법이라든지 뭐 큰스님의 설법 이런 거는 청소년들한테 좀 지양되어져야 돼요. 불교를 저변에 깔고 좀 어떤 그런 청소년 문화를 좀 수용을 해서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포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좀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어요. 네, 참 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네. 거는 이제 청소년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는 청소년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전문 지도자. 예. 제일 중요한 게
전문 요원을 양성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또 그래서 그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 독립학교를 이용해야 돼요. 네. 이제 불교 동국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중앙승가대학교에 청소년 지도자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제 요 근래에 출가한 비구니 스님인데 내원사에서 위탁 행자를 하고 지금 옥문성가대학에 갔는데요. 그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네.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데 아주 성격도 발달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게 대단해요. 그래 내가 뭐 전공했냐고 명지대 나왔다고 그래서 뭐 전공했냐고 물었더니 청소년 지도학과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과도 있냐고 네.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생각했냐 했더니 자기가 출가한 절에 스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그 주지 스님하고 고등학교 동기래요. 그래 어려서부터 자기는 출가할 것을 생각하고 어머니도 출가를 하라 그랬고 그래서 스님이 공부를 시킨 거야. 결국은 네. 스님이 학비를 댔더라고. 그래서 출가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0대 이제 24살에 출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옥문성가대학 1학년인 이제 2학년 됐네. 2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불교학과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는 좀 그렇고 중앙성가대학교에 청소년 지도학과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자격증도 주고 라이센스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 지도위원회 스님들이 하기에는 이건 역부족이에요. 네. 뭐 자리나 제공하고 뭐 물질적인 이런 후원이나 하지 스님들이 뭐 저도 그래요. 뭐 마음은 있지만은 제가 집중 나서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참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청소년들도 안 따라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기반이 됐으면 네, 좀 그리고 더, 이제 일단 네. 학교에 그런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는 중앙성가대학이라는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그래요. 네, 불교의 가장, 미래가 좀 좀 밝아졌으면 시급한 거는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게 아쉽죠. 네, 참 아쉬운 점도 많은 실상인데요. 네, 좀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스님께서 계신 양산 내원사 천성산에 위치하고 있죠. 아까 초반에 네네, 이제 스님께서 원효대사와 1000명의 승려가 이제 성불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주지 소임은 언제부터 맡게 되셨는지요? 2018년 3월 2018년? 달부터 이제 소임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제 내원사로 출가를 했어요. 네. 한 46년 전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내원사에는 이제 대중이 많은 절, 당연히 그렇죠. 소임 선빵이고 네, 비구니 선빵으로선 단연 최고입니다. 네. 당연히 그럼 소임 살기가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요. 보통 원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힘든 점도 있으시죠? 저는 비구니 선원이라 선빵에 이제 그 비구니 수자들이 결제 때는 거의 한 40여 명씩. 지금은 현재는 아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 선원에서는 제일 스님들이 선호하고 네. 수자들의 비구니 수자들의 이제 정토라 그래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많이 모이는 곳이고 단연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이고 여긴 또 경봉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는 비구니 도인이 나오는 곳이라고 나올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정진하고 이런 모습은 저도 신심이 납니다. 네. 결제를 하면 아주 신심이 나고 그런데 어려운 거는요. 네. 정승상 개발하는 행정적인 일이에요. 행정적인. 예. 저는 뭐 그 좀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해보고 출가를 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네. 그게 어렵죠. 뭐 스님들하고 대중에 같이 사는 거는 아주 신심나는 일이죠. 예. 신심나는 네, 일. 그렇군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뭐 불사나 뭐 목표와 계획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에는 네. 이제 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이 그 뭐 전선상 개발 이런 거는 몰랐어요. 네. 몰라가지고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이제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하고는 다른 게 절집도 이건 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명이고 이거 대한민국 국토니까 다 그렇겠지만은 다 이제 절도 다 사회법에 적용을 시키니까 옛날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그러기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려운데 저는 처음에 올 때는 네. 저기 그 우리도 천순한 내원사를 비구니 선언을 이거는 이렇게 하두선을 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중국에서 처음 하두선이 생겼지만은 네. 만들어졌지만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더구나 비구니가 비구 스님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비구니를 비구니라고 부르는 것은 성녀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런 위치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참선을 한다는 걸 나는 뭐라 그럴까 문화재로 만들고 싶었고요. 네. 무형문화재로.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등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이런 걸로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제 현실적인, 생각하고는 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너무도 어렵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금 아쉬움이 그래서, 또 남는 네, 그런 그래서 게 있네요. 그냥 열심히 스님들 네, 외워하고 선방에서. 네. 내원사 잘 관리하고 가꾸고. 그러다가 4년 뒤에는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떠나자. 네, 또 많은 네. 스님들께 대중 스님들께 존경받는 네, 그런 존경은 안 스님으로. 받아도 네. 뭐 존경받기는 뭐 그냥 네, 스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마지막 인사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같이 들을까요? 그러면 기록윤 씨가 작곡한 네. 참불가요인데요. 네. 순례자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곡으로 조음파 가사 기록윤 작곡의 순례자 듣겠습니다. 당신은 꿈 찾는 방랑자 마음의 길 가는 나그네 인생
네, 범조 스님의 순례자 함께 들으면서 울림 네트워크 양산 천성산 내원사 아용 스님과의 초대석 마무리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불교와 관련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아마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계셨던 아용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용 스님께서는 미디어 포교 그리고 방송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 BTN 라디오 울림입니다. 울림 네트워크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역시 미디어 포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하시는 방법은요. 붓다의 가입 전화 1855-0108, 두 번째 ARS 전화 060-800-3355, 통화당 5,000원의 유료 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BTN 라디오 전용 후원 계좌도 있네요. 하나은행 241-91004-92805, 예금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안내는 울림 앱 하단 후원 이미지 누르면 자세한 안내 화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 1, 2부 함께하는 동안 정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댓글들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PD님이랑도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그렇게 신청곡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주셔서 저희가 이 신청곡들을 다 틀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최대한 틀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오늘 못 틀어드린 곡은 저희가 모아뒀다가 다 기록해뒀다가 다음 주에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니베아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김민정 아나운서님 매주 볼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도 좋고 진짜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팝송도 신청되나요? 하셨어요. 네, 팝송도 좋습니다. 네, 연희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아 엄마가 좋아하시는 보릿고개 정동원의 목소리로 신청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 보릿고개를 함께 듣고 싶은데요. 일단 나중에 시간을 한번 보고 네, 최대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님께 잘 못해요. 하지만 이 방송을 저희 부모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네, 계기로 한번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훈님께서 목소리만 듣던 아나운서님을 이렇게 직접 BTN 울림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볼 수 있어 정말 반갑네요. 멜로망스의 인사 신청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와 산불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관분들과 의료진을 위해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갑자기 더워지고 엄청 건조해졌잖아요. 이거 건조해지는 날씨 때문에 산불도 여기저기서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 주시기에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연희님께서 아용스님 반갑습니다. 천성산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천성산의 내원사와 천성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즘 정말 날씨도 좋으니까 천성산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베아님께서 김민정 아나운서님 웃는 게 정말 러블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웃는 게 정말 러블리한가요? 조정석의 아로하 신청합니다. 없으면 쿨 아로하. 조정석의 아로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OST예요. 구름도 너무 이쁜 날씨, 좋은 오늘 이 노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요. 이 드라마 저도 요즘 정말 푹 빠져 있는데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네, 여러 의사들의 다룬 네, 드라마죠. 네, 조정석의 아로하 이거를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종찬님께서 토요일 주말 뉴스에 보고 오늘 생방송으로 보니 너무 멋지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울림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제가 BTN 주말 뉴스 네, 토요일 오전 7시 10시, 오후 7시 10시에 하는 주말 뉴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고인코어
님께서 반가워요 민정님. 오늘은 여름 날씨네요. 아나운서님 참 씩씩해 보여요. 네, 첫째세요? 하셨네요. 네, 제가 씩씩한 성격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첫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고요. 네, 저는 혼자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한다,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이거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석 함께하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로 인사드리니까 정말 이 시간이 헤어지는 시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5월 8일 울림 네트워크 이제는 끝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니베아님의 신청곡이었죠. 조정석의 아로와 함께 들으며 끝곡으로 이 노래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울림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정이었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상황이 조금 더 나은 내가 상황이 조금 나쁜 이를 돕습니다. 돕고 있는 속에서 어느새 나는 힐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나는 조금을 줬을 뿐이지만 삶에 있어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부의 힘을 함께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BTN 라디오 울림 앱에서 후원 버튼을 클릭하거나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주세요. BTN 라디오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더 큰 울림이 되겠습니다. 마음 편한 라디오 울림 여러분은 지금 BTN 라디오 울림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정오에는 강민석의 소울 케이크가 방송됩니다.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BTN. 이 프로그램은 BTN 붓다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후원 인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